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유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드렸어요. 저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유별나 보였나 봐요. 제가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동네에서 타고 다닐 때였는데 큰애가 그 어린이집에 처음에 가게 됐어요. 막 요만한 게 어린이집에 가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어린이집 차를 따라갔어요. 그 어린이집 차가 한 30분, 40분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픽업해갖고 이제 어린이집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처음 탔는데 아이고, 우리 애를 30분 동안 저 차 안에다가 저렇게 우리 애 멀미하는데 막 이래갖고 집에 와갖고 집사람한테 어린이집 가갖고 차 좀 코스 조정해갖고 마지막에 태우는 걸로 좀 해줘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별났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별났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린이집에 차량 기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한 15년 후에. 그때 부모님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 별났구나. 그러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 애는 10살이 됐는데 나는 10살짜리 부모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10살이면 부모로서도 10살이거든요. 아이가 20살이면 부모로서도 20살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서 3kg짜리가 내 품에 딱 안겼을 때 그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럼 빨리 우유 대여해서 먹여야 돼. 응애 울면 기저귀 갈아줘야 돼. 이 수준에 제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춘기를 지르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아빠가 3살짜리 아빠야. 애들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부모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수준에 맞게 한 턴 빠르게 부모가 성장해야 돼요. 제가 낙엽이 떨어지는 거나 새싹이 돋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남달리 제가 감성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무를 바라보면 저게 봄이 되면 꽃이 피겠나?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봄이 되면 싹이 올라와요. 저는 꽃이 필 때보다 그 죽어있는 나무 같았던 그 나무들에서 이렇게 싹이 자라는 걸 보면 약간 경외로움을 느껴요. 무슨 얘기죠? 생명이 있는 것은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한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딱 멈추는 순간 그건 죽은 겁니다. 모든 생명력 있는 존재는 다 성장해요.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건가? 부모로서 어떻게 성장할 건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딱 되면 첫 번째로 아이를 양육해요. 양육의 단계에서는 뭐를 하냐면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양육의 단계를 딱 지나고 나면 보육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육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교육의 과정이 시작이 돼요. 양육과 보육과 교육의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놓쳤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계속 성장하기만 하면. 바나바하우스를 2003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양육과 보육의 과정에서 벗어나 있지 못해요. 교육의 과정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 자신을 포함을 해서. 양육의 과정에서 멈춰져 있는 부모들이 되게 많습니다. 20살이 넘었는데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엄마가 선택해주고 아빠가 선택해주고 양육의 과정에서 멈춰져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걸을 기회를 계속해서 부모들이 박탈해요. 왜냐하면 요즘 부모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한테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그 좌절을 어떻게 딛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딛고 여기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이 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넘어지면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왜 실패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양육의 단계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부모한테서 뺏어간 것은요 아주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부모와 공동체들이 마을에서 아이를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동원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나 이렇게 모아놓고 부모들의 노동력을 자본가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학교가 만들어졌대요. 바꿔 말하자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의 주체를 부모에게서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교육의 체제를 부모님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교육의 주체는 나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내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동체들이 필요해요. 서로 건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책임감도 가지고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는 교육의 절대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다른 기관에게 위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교육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나는 그 사람 앞에서 훨씬 더 나다워질 수 있고 진실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부모님이 선택해 주시지 말고요. 그걸 그 아이가 뭘 선택하든지 그 아이가 게임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마약을 하고 뭐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이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애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하든지 나는 언제든지 네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의지만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자조 모임 때 이제 자녀들의 얘기를 좀 케이스별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케이스도요. 부모가 변하는 모습,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도 그 방향으로 가요. 기가 막히게 가요. 당신의 자녀가 내가 70대가 되면 어떤 부모가 되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것은요. 자기 부모를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아, 와, 우리 아빠가 70대에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70대에도 저렇게 성장을 하네? 라는 모습이 아이의 부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되지 않으면 아이가 기준을 다른 것에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내 말 더럽게 안 듣는 애가 누구 말 잘 듣는지 알아요? 동네 양아치 언니 오빠들. 이상한 형들한테. 애들에 대한 인생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가 처음에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육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와 동등한 인격의 상태로 레벨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리커버리 센터에서 12주 동안 하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뭐를 저희가 하냐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12주의 강의를 통해서 한두 가지의 부모의 습관을 가지게 해서 그 루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바뀐 부분을 다른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전수하는 1대1의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는 그거를 약간 소개하는 강의지 제 강의 전체를 듣고 확 변해서 갑자기 아주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 세미나 한 번으로 강의 몇 번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루틴,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성장하는 부모의 4가지 영역이라고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봤더니 일단 부모로서의 나를 중심에 놨어요. 부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3kg짜리가 응애 하고 나한테 와서 내가 부모가 됐어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가 부모로 태어난 줄 알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도 부모도 있잖아요. 지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된 건데. 그래서 부모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자녀에 의해서. 이 거룩한 역할. 그래서 그 부모인 내가 어떻게 나를 다룰 것인가를 봐야 돼요. 도대체 나도 나를 다룰 수 없는데 내 무의식 세계와 내 욕망과 아이들의 사랑이 온통 혼란에 가득 쌓여서 끊임없는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나, 외로운 나, 문제투성이인 나,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조명할지에 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배우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인 나, 아빠인 내, 엄마인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가정에는 그게 있어요. 내 원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원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큰아이의 가정이 있어요. 작은아이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정들이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로. 아니에요. 같은 공간, 같은 인적 구성이고 하지만 의미가 되게 달라요. 그 아이는 지 가정에 가면 엄마, 아빠, 동생이 있어요. 저는 내 가정에 가면 아내와 큰딸, 작은딸이 있어요. 똑같은 구성원인데 의미가 달라요. 원 가정과 내 가정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한 집에서 살지만 내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가정으로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가정을 존중하고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를 하나 치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뭐 그 안에 부품표나 이 정도만 보면 세우면 돼요. 그런데요,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요. 감리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수만 가지의 자재도 들어가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인생을 짓는데, 한 가정을 만드는데 아무 설계도도 없고 아무 감리도 없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일하는 큰 건물 우리 혼자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전략이 있어도 이런 걸 배우고 익혀도 그래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설계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 실패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과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부모인 나로서 보는 시각을 가질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돈 없으면 그냥 인간 대우도 못 받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 건지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피를 만드는 게 뭐죠? 이 먹는 걸 통해서예요. 먹는 거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를 만들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먹으면서 포만감 느끼잖아요. 그러면 피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죽기는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피 같은 거예요. 맞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는 않죠. 이런 가치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자본주의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자본주의 너무 사랑합니다. 돈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죠. 반지 이렇게 제 아내가 결혼 20주년으로 해병대를 나왔는데 해병대 반지를 제가 이렇게 짝퉁을 하고 다녔더니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아내한테 30년 더 충성하도록 살기로 했어요. 이 격려는 뭐니 해도 자본주의적인 격려가 최고예요. 자녀들한테도 용돈들 많이 주고 이러면 아주 최고로 격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부모님들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삶에서 어느 한순간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냐, 부모가 호들갑 떨지 않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봐라가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선일보만 보고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만 애한테 하지 말고 오마이뉴스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TV조선도 보고 KBS도 보고 평화방송도 보고 부모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사랑을 어떻게 배우죠? 영화나 드라마로 배워요. 먼저 다 만나면 찌르르르 해갖고 막 불떡 올라가고 결혼하고 이런 걸 꿈을 꿔요. 그것도 사랑이 맞는데 사랑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들이 그래서 박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퇴근하고 난 다음에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2시간, 3시간 보내고 유튜브 보면서 2시간, 3시간 보내고 내 머릿속에 온갖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내 아이가 똑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바란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알아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라고 하는 거를 중고로 얼마 전에 2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은 게임만 잘해도요, 그들 사이에서 인싸가 돼요. 우리들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 프로게이머로 연봉 1억씩 2억씩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걸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방식이 우리들과는 완전히 요즘 애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런 거를 이해할 정도만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배우자고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아이가 50대가 되면 80대, 90대가 돼도 그 50대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이 허락한다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은 부모가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자녀입니다. 부모인 나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좀 정돈이 되고, 부모인 나가 내 가정과 내 원가정과 이 가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좀 정돈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내 자녀와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따져도 정말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네가 내게로 왔는데 그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존중의 자세로 놓고 내 아이와 같이 인생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를 12주 동안 성장하는 부모의 4가지 영역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4가지 영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바라기는 처음에 입금이 1세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한 분이, 아버님 한 분이 1대1로 부모님들하고 같이 12주 동안 입금이와 따름이로 해서 연결해서 교재와 영상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입금이가 따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처가 있었나? 내가 아이의 왜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참겠는가? 그것이 혹시 내 열등감에서 오는 게 아닌가? 내 욕망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구도를 하자는 거죠. 바닷속에 프리다이빙을 하든 잠수를 할 때 들어가면 꼭 2사람이 들어가요. 왜 한 사람씩 안 내버리냐면 블랙아웃이라고,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수압이 점점 이렇게 누르면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황홀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숨 쉬는 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스르르르르르 이렇게 의식을 잃어요.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옆에 꼭 페어로 들어가요, 2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2사람이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은 제가 어디서 퍼온 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우리가 나지막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들으셔서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계속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 미쳤나? 아이 뭐야, 또 무슨 짓 하려고 저러는 거야. 근데요,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요, 위선은요 좋은 거면 위선이라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훌륭한 습관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길이 있을 뿐 틀린 길은 없어. 지금은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좌절해도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돌이켜보면 너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될 거야. 그러니 힘내서 잘 살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내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널 믿고 지지해. 난 너의 엄마 아빠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온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뿐 틀린 길은 없어. 그리고 애들을 1분만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는 거를 애들이 매일 말로 듣는다면 우리가 만든 기도문은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문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10년쯤 뒤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기도문 하나씩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만든 기도문으로 책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리커버리 센터에 그때도 크루들이 아마 올 거예요. 이게 네 엄마의 얘기를 한다. 이게 네 아빠의 얘기를 한다. 얘 주고 싶어요. 강의를 좀 마칠게요. 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쓴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책 중에 나오는 글인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까 해요.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이 아마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멋진 그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 왼수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의 부모지만 절대로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거나 우리의 상처를 대변하거나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또 자조 모임 비슷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요. 센터에서 조그맣게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식 드시면서 한 15분 정도 저희가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자조 모임 이어서 계속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